23년 미국 전체 발전소 예비 설치 용량은 1279GW이지만 개통 연결 신청 용량은 2598GW로 2배 가까이 초과 신청한 상황입니다. 전기에너지 부족 사태가 분명 올 거라 믿으신다면 1, 2년 두고 제너럴 일렉트릭 등 전기 관련주가 저렴해질 때를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63으로 하락,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6으로 유지. 테슬라, 전기트럭 세미 발표의 주가 급등.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트레일러 트럭인 세미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주가가 6% 넘게 급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세미 트럭을 양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대형 트럭에 장착되는 배터리 기술적 한계 탓에 일정을 계속 미루다 2022년 12월에야 첫 세미 트럭을 식음료 업체 펩시코에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배터리 문제 등으로 세미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최근 첨단 청정 운송 엑스포에서 테슬라 임원은 우리는 2026년 고객 인도를 위해 네바다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 용량을 연간 5만 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4년 6월 13일은 일론 머스크에 힘을 실어주느냐 하는 중요한 주주총회가 있는 날인데 투표 마감일인 6월 5일 전 어떻게 해서든 주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 일론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기사가 나오게 될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2. 전기차 캐즘 맞아 전극 공정 수주 사상 최대. 완성차 업체들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장비사 가운데 전극 공정업체 3사 수주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정보제공업체 세종기업 데이터에 따르면 P&T의 올해 1분기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같은 기간 TSI도 분기 수주 잔고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는데 CIS 또한 전분기보단 살짝 줄었지만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극 공정 장비는 다른 공정 대비 주문에서 인도까지 소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고객사 발주가 가장 먼저 나온다며 전극 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주 동향이 장기적으로 캐즘이 지속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설명하였는데 전극 공정 장비의 경우 주문을 받아 인도하기까지 통상 2년 정도가 걸리며 다른 공정 장비의 2배 수준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하였습니다. P&T 같은 경우 네이버의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1451억 단기 순이익 달성 시 현재 시총은 순이익의 7.21배로 한 자리 배수로 떨어지는데 25년에도 꾸준히 성장했고 올해 실적도 무난히 달성한다면 적어도 실적만 보고 오르는 현 한국 장세에서는 괜찮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K엔솔 또한 비슷하게 추정되는데 3월 31일에도 언급드렸던 P&T처럼 둘 다 꼭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K건설기계, 인도 브라질 멕시코서 수요 급증.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 등 국내 건설기계 업계가 신흥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22년 기준 글로벌 건설기계 23위 HD현대건설기계는 2019년 13.9%였던 인도 시장 점유율을 올 1분기 17.4%로 끌어올렸고 같은 기간 인도 시장 1위인 일본 히타치의 점유율은 30.2%에서 20.8%로 뚝 떨어졌는데 HD현대건설기계는 2030년엔 점유율 30%로 1위에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를 늘려 10%대 영업이익률을 내겠다고 말하며 올 1분기 전체 시장의 9.1%를 차지한 브라질 점유율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19위인 HD현대인프라코어는 멕시코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타깃으로 정하며 성장 중인데 2020년 8.5%였던 멕시코 점유율은 올해 13%, 2028년 16%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시장 점유율 20% 이상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고객 이탈을 막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북미 시장에 올인했던 글로벌 11위 두산바켓도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북미 매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이 회사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지의 굴착기, 베코로더 등 건설 장비 판매를 늘릴 계획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두산바켓을 제외한 두 기업은 2021년 중국 비중이 각각 29%, 21%로 가장 컸지만 중국 건설사들이 자국의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하고 건설 수요도 꺾이며 22년부터 북미와 유럽에 눈을 돌렸는데 초기에는 IRA 법 등 수혜로 판매량이 늘어났지만 너무 급하게 팔리다 보니 올해 주문량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활로 찾다 발견한 새로운 시장이 바로 인도,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으로 구리, 금, 은, 리튬 등 자원 채굴 수요가 늘고 있는 게 호재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의 부진으로 올해 건설기계 3사의 영익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신흥시장에서의 성과가 올해 실적을 결정지을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남미도 중국산의 관세 폭탄, 중국산 덤핑의 일자리도 위협. 멕시코와 브라질이 중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를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칠레도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콜롬비아도 조만간 관세 인상에 나설 방침인데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 지역과 대규모 무역 교역을 하면서 최대 원자재 구매자이자 주요 투자자가 되었고 연간 1000만 톤 약 11.5조의 철강을 라틴 아메리카의 저가로 밀어내기식 수출하고 있다 보니 라틴 아메리카 철강 생산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 있고 총 14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등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철강 제재는 오히려 중국에서 재가공에 값싸게 들어오는 저가 철강 제품 구입이 힘들어지며 라틴의 물가 상승 우려와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는 보복을 할 시 전 세계적인 철강 생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라틴의 관세 제재로 인한 라틴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5. AI 상담사 도입하니
국세상담 통화 성공률 24%에서 98%로 껑충. 국세청은 인공지능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 전화 126 통화 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다 보니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나 줄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이를 해결했다며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AI 홈택스 개통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달라고 전하였는데 이런 것만 보아도 인간 삶의 AI 침투율이 얼마나 빠를지 소름이 느껴지는데 꼭 공부해보시며 AI 대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일본 저염식단 가능 짠맛 내주는 숟가락.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전류가 흘러 음식 위에 흩어진 나트륨 이온을 모아줌으로써 보다 짠맛을 느끼게 하는 기술이 적용된 숟가락이 나왔다고 전하였습니다. 한 개에 17만 원이 넘는 이 숟가락은 일반적인 숟가락보다 크고 숟가락 끝부분에 전원 버튼도 있는데 저염식을 먹을 때 일부 나트륨 이온은 혀에 닿지만 그렇지 않은 나트륨 이온은 음식 위에 떠 있어 그걸 전기의 힘으로 혀로 끌어당겨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원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평소보다 30% 정도 소금을 적게 넣어도 평소와 같은 짠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제작사는 설명하였는데 전류의 세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일반 세척도 가능한 이 제품은 일본인들이 하루에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의 2배인 10.1g의 염분을 섭취하고 있어 개발을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짠맛 숟가락 이외에도 전류를 이용해 맛을 내게 하는 밥그릇이나 젓가락 등도 상품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잘 모르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7가지. 1. 월세비 최대 127.5만원 무주택 세대주로 집값 4억 원이야 연 750만 납입한도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에서 7천만 원까지는 15% 공제해줍니다. 예시로 4천만 원 급여자가 월세 연 800만 원 납입 시 한도 750만 원으로 17%인 127.5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났다 해도 5년까지는 경정 청구로 받아들여주니 뒤에 신청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정당후원금, 고향사랑기부금 최대 10만 원, 초과하면 변동되지만 10만 원까지 납부하면 100% 돌려받아집니다. 예시로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 원 기부하면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받고 연말정산 때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비 최대 12만 원,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연납입금 100만 원 한도 12%까지 공제해줍니다. 예시로 안보험비 10만 원이 있다면 연납입 120만 원으로 한도 100만 원 충족해 12% 적용 후 1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납입의 15%, 학원 등 교육비 연납입금의 15%만큼 돌려받으며 한도는 없습니다. 예시로 연 300만 원을 학원비로 냈다면 15%인 4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 교육비도 각 한도에서 15%까지 가능하며 한 명당 학생까지는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며 부모님은 안 되십니다. 5. 의료비 최대 105만 원, 총급여의 3% 초과액에서 700만 원 한도로 15% 공제해줍니다. 예시로 4천만 원 급여자가 920만 원이 나왔다면 총급여의 3%인 120만 원을 뺀 800만 원에서 한도 700만 원 적용 후 15%인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급여 3% 초과액에서 한도 제한 없이 암이면 15%, 미숙아는 20%, 난임 수술비는 30%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산후조리원 0에서 200만 원,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3% 초과액의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라 소득이 적은 사람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로 4천만 원 급여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250만 원이라면 3%인 120만 원이 한도 200만 원에서 차감돼 80만 원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종교단체 기부금 급여 10%에 15%, 헌납금 영수증을 챙기셨다면 총급여의 10% 한도액에서 15%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4천만 원 급여자가 500만 원 헌납했을 경우 10%인 400만 원이 한도이기에 15%인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단체 기부금은 15% 공제로 갔지만 한도액은 총급여의 30%로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23년 미국 전체 발전소 예비 설치 용량은 1279GW이지만 개통 연결 신청 용량은 2598GW로 2배 가까이 초과 신청한 상황입니다. 전기에너지 부족 사태가 분명 올 거라 믿으신다면 1, 2년 두고 제너럴 일렉트릭 등 전기 관련주가 저렴해질 때를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